이번 시간에는 열교환기의 유지관리 점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물 내에 난방수나 급탕 또는 냉수를 공급하기 위한 열교환 장치로 열교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열교환기는 1차 열원을 이용하여 2차 유체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장치입니다. 열교환 방식이나 구조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열교환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에서는 주로 원통 다간식 열교환기와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통 다간식 열교환기는 흔히 쉘앤튜브 타입의 열교환기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원통형의 쉘 내부에 다수의 튜브가 설치되어 있고 튜브 내부와 외부를 1차 측 열매체와 2차 측 유체가 각각 흐르고 있어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열교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다양한 유체의 적용이 가능하여 오래전부터 난방이나 급탕, 산업용 열교환기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내부에서 열교환하는 튜브로는 주로 나선형으로 꼬아져 있는 스파이럴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유체나 사용 조건에 따라 동관이나 스테인리스 강간 재질의 튜브를 주로 제작됩니다. 전열 성능이 판형 열교환기보다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장비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어 판형 열교환기가 대중화된 이후에는 원통 다간식 열교환기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고압이나 고온 등 열악한 운전 조건이라든지 또는 유체가 공기이거나 증기, 폐가스 등과 같이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판형 열교환기의 적용이 곤란한 곳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형 열교환기는 전열면에 촘촘하게 요철된 유로가 형성되도록 프레스 성형한 전열판을 겹쳐서 조립하고 각 전열판 사이를 1차 측 열매체와 2차 측 유체가 한 장 한 장씩 교대로 흐르는 구조로 제작된 열교환기입니다. 주로 액체와 액체 간의 열교환에 사용되지만 1차 측 열매체로 증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 전열판은 규격화되어 있어 전열판의 장수를 조절함으로써 열교환기의 용량을 변화시킬 때에도 대처하기가 용이하고 가스켓을 이용하여 조립해 제작한 판형 열교환기 는 필요시에 전열판을 분해하여 세척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판형 열교환기에 연결되는 배관의 위치들은 각 전열판 내부에서 흐르는 유체의 방향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차 측 유체와 2차 측 유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대항류형 흐름을 하고 있지만 특수한 용도라든지 사용 조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평행류 흐름으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전열판 사이의 기미를 유지하는 가스켓은 주로 고무나 합성수지 재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MBR 재질의 가스켓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사용 온도가 100도씨 내외 정도여서 근래에는 130도에서 150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EPDM 재질의 가스켓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사용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보다 고온에 적합한 다른 재질의 가스켓을 사용하거나 각 전열판을 직접 용접해 용접식으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판형 열교환기는 전열 성능이 우수해서 장비의 크기가 콤팩트해지고 제작도 용이하기 때문에 근래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제작 구조상 고온이라든지 고압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점도가 있거나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유체도 사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교환기의 유지관리 점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협회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열교환기의 유지관리 점검표의 내용들은 각 시설의 상황에 맞춰서 또는 장비 상황에 맞춰서 내용들을 조정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외관 점검이 있는데요. 외관 점검으로는 온도계라든지 압력계 이런 계기들의 설치 상태나 동작 상태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온재의 탈락 여부나 마감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열교환기 주위에서 결로가 생기는 부분들이 없는지 육안으로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비 본체나 주위에 연결된 배관에서 누수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점검표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매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보통은 이제 열교환기에는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어 밸브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제어 밸브의 작동 상태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저런 제어 밸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배관에는 온도 센서가 보통 설치되고 있는데 이 온도 센서의 그 센싱 값이 자동 제어 컴퓨터에 표시되는 값과 실제 현장의 계기에서 측정되는 온도 값이 같은지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도 조절 밸브, 주로 이제 이방 밸브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온도 조절 밸브의 동작 상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밸브 축에서 액추레이터와 밸브 디스크의 축이 연결된 부분에 보통 이제 커플링 같은 걸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밸브가 완전히 개폐가 되고 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잘 닫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 부분에서 발열이 있지 않은지 이런 상태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기에 연결된 전선부가 이탈되거나 빠져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원 측과 부하 측에 각각의 그 배관들에 있어서의 그 온도값이라든지 압력값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열교환기가 가동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설계값과 비교를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설계값에 있는 정상적인 공급 온도로 공급이 되고 환수가 되고 있는지 그 값들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력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정상적인 압력값의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특이하게 압력이 너무 높다든지 또 낮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교환기가 모든 열교환기가 항상 이제 가동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열교환기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각각의 온도값들이나 압력값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배관상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어 밸브에 통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지 상태에서의 온도나 압력값을 벗어나 그런 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확인하다 보면 그러한 이상 징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번거롭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유지관리 점검표에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그 값들을 비고란에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 값과 기준값과 실제 지금 운전되고 있거나 또 정지 상태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적으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각 시설의 인력 상황이라든지 근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정 열교환기가 가동이 되면서 이상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밸브 제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내부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음이라든지 진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열교환기가 순환펌프와 같이 연결되어서 가동되는 상황이라면 순환펌프와의 그 연동 그 상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순환펌프가 가동이 되고 제어 밸브가 가동이 되고 판정 열교환기에서 적정하게 온도 열교환이 일어나서 공급 온도로 1차 측이나 2차 측 유체들이 순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제어 밸브하고 그 순환 펌프가 연동이 된다고 하면 제어 밸브가 이제 개방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어 밸브가 개방이 되고 나서 순환 펌프가 순차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만약에 이제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적정하게 잘 제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사항으로서 감압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감압 밸브 1차 측 압력과 2차 측 압력을 확인해 보셔서 감압 밸브가 적정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열교환기의 그 내압 성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압력 범위 내에서 가동이 되도록 안전 밸브가 배관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안전 밸브에 시험 테스트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안전 밸브 쪽으로 연결된 배관의 그 밸브들이 누가 임의로 닫아놓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 밸브가 무력화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비의 그 유지관리라든지 세관 작업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을 때 그 작업하시는 분에게 사전에 적정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잘 지키도록 그 안전교육을 해주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유지관리 점검표에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